앞서 보셨듯이 정부가 경제정책 목표치를 줄줄이 하향 조정하면서 지난 1년간의 부진한 경제 성적표를 인정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상황과 앞으로 정부의 정책 전망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경제부 강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강 기자, 유일하게 버텨왔던 정부까지 이제 그 3%대 성장률 눈높이를 좀 낮춘 모습인데 지금 경기 상황 얼마나 안 좋은 겁니까? 네, 지난해 말 올해 성장률을 3.0%로 제시한 이후 반년 만에 눈높이가 크게 낮아졌습니다. 세부적인 지표를 보면 설비 투자 전망치는 반토막이고요. 건설 투자는 감소세로 전환할 것으로 봤습니다. 민간 소비 전망치도 낮아졌고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되어온 수출 증가율 전망치는 종전 10.1에서 절반인 5.3%로 낮아졌습니다. 고용 상황도 아시다시피 상당히 지금 심각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목표치가 32만 명이었는데 18만 명으로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네, 정부 스스로 올해 고용이 금융위기 이래 최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고용 부진의 배경이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든 탓이라고 설명해왔지만 어제 나온 지표들을 보면 인구 감소보다는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 크게 떨어진 결과로 보이고요. 정부가 그동안 추가 경정 예산, 또 본 예산과 일자리 안정 자금 등으로 고용과 관련해서 쏟아부은 돈이 37조 원에 달하는데 이런 고용 부진을 막지 못한 셈이 됐습니다. 그동안 경기 진단 논란이 있었는데도 정부는 낙관론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왔습니다. 경제 성적 악화를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정부는 3% 성장을 자신해왔는데요. 현장에서는 체감 경기와 비교해서 이런 밝은 경제 지표들이 와닿지가 않는다고 지적해왔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어제 현장의 목소리가 매우 엄중하고 절박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는데요. 일용직이 줄고 영세 자영업자들의 업황이 좋지 않아서 당분간 분배가 개선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또 미중 무역 전쟁, 글로벌 통화 정책 정상화 등으로 인해서 무역과 금융시장의 불안이 확산되고요. 시장과 기업의 경제 마인드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상황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좋지 않은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앞서 리포트에도 나왔지만 긴급 처방을 좀 내놨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 외에도 추가 자금 4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기금과 공기업을 통해서 마련된 재원들을 서민들의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 대출 등에 쓰고요. 또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신성장 분야와 중소기업 창업 등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을 걷어내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들을 완화하기로 했는데요. 국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 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등에는 투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결국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돈을 더 풀고 또 각종 산업에 혜택을 주겠다는 것인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수십조 원의 재원을 투입한 상태에서 추가로 재정을 붓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런가 하면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은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더 커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 경제정책 방향 발표 이후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사실상 지난 1년간의 정책 실패를 인정한 셈이 됐다고 봤습니다. 정부가 내세워온 소득주도 성장, 또 구체적으로는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등 시장 논리에 역행하는 공격적인 고용 정책이 기업들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고 결국에는 고용과 소비 악화로 이어졌다는 건데요. 그럼에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의지는 굉장히 확고해 보입니다. 정부는 심각한 경기 상황과 일자리 부진이 최저임금 인상 등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도 원인이 있다는 점은 결국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강혜지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